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 환자가 늘고 있지만 여름 피서지는 진드기의 무방비여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협조합장들이 농협 사료의 후원으로 외유성 연수를 반복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제8회 혼볼 문학상의 수상작에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고민을 다룬 전혜정 작가의 소설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등 모든 시군의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은 4곳으로 남원 25.6도, 전주 25.4도, 부안 25.2도, 김제 25.1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주와 익산, 완주, 임실에 내려진 폭염경보 등 도내 전역의 폭염특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야생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 도내에서만 벌써 8명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진드기를 피할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지만 피서철이 코앞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에 사는 82살 김모 할머니는 반일을 한 뒤 오한과 발열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김 할머니가 앓고 있던 질병은 다름 아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였습니다. 살인 진드기로 유명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가 옮겨온 건데 고령의 나이 탓에 김 씨는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죠, 일단. 좀 조심하게 되겠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곳에 데리고 오기 좀 두려울 것 같은. 올 들어 도내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벌써 8명. 피해자 대부분은 반일을 하던 7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서지로 많이 찾는 휴양림이나 계곡도 진드기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풀이 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진드기가 서식하는 데다 청정자연의 이미지 때문에 소독하는 경우도 드물어 진드기에 물릴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진드기 기피제를 미리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풀밭에 직접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현재로서는 진드기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도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피서객 스스로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백신이 없는 살인 진드기를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긴 옷을 입거나 기피제를 뿌리는 건데요. 결국 스스로 챙기는 것 외에 자치단체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 수풀이 우거져 진드기가 서식하기 알맞은 환경입니다.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으려면 긴 옷을 입는 게 중요하지만 날씨 탓에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더위에 긴팔 입고 반팔 입고 뭐 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지. 긴팔 잘 안 하고 다녀요. 우리 잘 안 입는 편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소에 입던 대로. 다행히 전주 지역 일부 등산로와 숲에는 모기와 진드기 기피제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뒤 분사기를 들고 노출된 피부나 옷에 뿌리면 됩니다. 이 자동 분사기 안에는 해충 기피제 20리터가 들어있는데요. 최대 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지만 호응이 좋다 보니 이용객이 많은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될 정도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눈에 잘 띄어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이들이 미처 뿌리지 못하고 왔거나 그랬을 때 숲에 그냥 오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저런 게 아예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만 기피제가 설치된 곳은 6개 시군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 시군은 휴대용 기피제가 비치된 보관함조차 없습니다. 홍보나 그런 쪽으로 치중하지만 계속 환자가 또 발생하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이런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휴가철 야외 활동이 급격히 늘면서 진드기 접촉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문을 열고 하는 냉방 영업에 계도 활동이 이뤄집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개문 냉방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등을 돌며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할 경우 닫았을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더 소비되며 위반 시 최초 경고를 시작으로 4회 이상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사료업체가 제공하는 조합장 공짜 외유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의 비용 제공을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볼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조합원들이 반길 리 없다는 점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전인 지난 2012년 11월 도내 축협 조합장 10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3년간 유럽과 하와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서 사료를 만드는 농협 사료로부터 개인당 1,000만 원의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한 번 그런 정도 여행 갔다 왔는데 정도까지 가지고 해준 가지고. 이후 축협 조합장들에게 제공되는 공짜 해외 여행이 사라지는가 싶었지만 지난달 도내 축협 조합장 7명이 엿새간 중국 백두산으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행 비용을 이번에도 농협 사료가 된 건데 5년 전 일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 경쟁이 일반 사료업계하고 너무나 또 치열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의 대량 매출처인 우리 회원축협을 또 통해서 또 대부분을 판매하다 보니까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사료 측은 당시 논란이 된 뇌물 제공 혐의가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농협의 자회사가 앞장서 조합장의 외유를 지원하는 형태가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외유 비용이 고스란히 사료값에 반영될 수 있다며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농협 사료 인하를 요구하고 대변인 역할을 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협 사료에서 돈을 댄다고 해서 그렇게 유효성 관광을 가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합장들은 중국의 선진지 결합도 포함되어 있다며 온전히 외유성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같이 인유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 사료고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축수산이범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이 과연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은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의 지역관광 거점 육성 계획에 광역지자체 중 유독 전북만 빠져 논란인데요.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전주를 포함시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역관광 거점 육성 계획에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관광지는 기본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활성화, 특히 지방관광진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부는 회의를 거쳐 겨울 스포츠는 평창, 마리나 클러스터는 통영, 관광 에어시티는 청주와 무안 등 9개 관광 주제별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전북의 도시 이름은 없었습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보유하고 누구보다 관광에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정작 정부의 눈에 들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문체부는 실수였다며 전주를 역사문화 도시로 포함시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회의 준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누락될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좀 더 꼼꼼하게 막 했어야 되는데 작업을 그렇게 못 해가지고. 도는 선정 기준이 테마별 거점이라면 군산과 무주, 새만금 모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우리 도를 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직접 문체부를 방문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잇따른 공정 폐쇄로 상심이 큰 전북에 정부가 또 한 번 상처를 입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국가 특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명퇴한 농업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자신이 개발한 버섯 특허권을 국가에 넘기지 않고 남편의 회사에 넘긴 것으로 밝혀져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직원 200여 명이 지난 4년간 천여 건의 외부 강의를 한 뒤 출장 처리해 9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 경선이 지역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5일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는 유성엽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정동영 의원도 다음 주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선은 전북의 유성엽, 정동영 의원과 광주 전남 최경환 의원 사이의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올해 혼불문학상 대상은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이 거머쥐었습니다. 독창성과 뚜렷한 주제의식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만장일치 수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독재자 리아민으로부터 전기를 부탁받은 한 소설가. 독재자의 이중성과 욕망을 두고 고뇌하는 작가의 갈등이 치열하게 묘사됩니다. 웹소설의 영향으로 가벼운 응모작이 많았지만 권력의 작용을 깊이 파헤친 전혜정 작가의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은 단연 발군으로 최고작 선정을 놓고 심사위원들 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자서전 쓰기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좀 특이했고요. 그 풀어나가는 스토리도 탄탄했습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주제가 강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혼불문학상 응모작은 모두 215편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작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희 선생의 작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돼 벌써 8번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수상작 다수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문단의 신선한 자극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당선작인 칼과 혀 등 3편은 영화와 뮤지컬로 제작을 앞두고 있어 작품성과 대중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작가의 혼을 좀 담을 수 있는 치열한 어떤 그 피냄새가 나는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지는 대상작은 9월에 정식 출간되며 혼불 예술제를 겸한 시상식은 10월에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어제 무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어제부터 6일간 태권도원과 무주 국민체육관에서 열리는 태권도 엑스포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품새와 시범 경연, 태권 줄넘기 등 각종 대회와 함께 선수단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도 선보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전주 전빵 개점식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전빵을 민관이 함께 운영해 성장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통로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전문가를 대거 채용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상반기 1차 채용에서 운용 전략과 증권,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전문가 20명을 최종 선발해 직무 연수를 진행 중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2월 기금본부 전주 이전 이후 지금까지 46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30여 명을 추가 채용해 기금 규모 증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무더위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물놀이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남원시가 백두대간 물놀이터를 개장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오늘부터 9월까지 백두대간 물놀이터를 운영합니다. 물놀이터는 워터 슬라이드를 포함한 종합 물놀이대, 유아 풀장 등의 시설과 휴게실이 설치됐고 전시관 입장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수시로 열리고 숲속 힐링 캠핑장도 문을 열어 가족 피서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물놀이여서 너무 좋고 물도 시원하고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여서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연중 여름철에만 즐길 수 있는 연꽃이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피향정 연못에 만발해 시민은 물론 사진작가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15,000여 제곱미터의 연못을 가득 메운 연꽃은 다음 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피향정은 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로 연못에 핀 연꽃 향기가 주위에 가득하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김재씨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 분야 국제교류 촉진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지평선 축제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안 북이농협의 마이산김치가 중국 수출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진안군은 북이농협, 한식세계화 북경협의회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이산김치의 중국 수출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 시장 개척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자사고와 수능, 지방교육자치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첫 개장을 맞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의 최종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개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내부 도로와 주차장 공사로 인한 교통 사항을 점검하고 샤워장 등 관광객 주요 편익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해양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해상 인명구조대를 상시 운영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차세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장인 이수자전이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종화 이수자의 좌수 영어방 놀이로 펼쳐집니다. 우리 국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판소리 유파전 만파식적 공연이 내일 고창 독리국악당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남천교 청현루에서 오늘 버스킹박스 공연이 열립니다. 해학창극 대비장전이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익산 W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이승우 작가의 23번째 개인전이 펼쳐집니다. 순백 연꽃의 향연인 제16회 하소 백년축제가 오는 16일까지 김제 청운산의 하소 백년지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마을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문화로 마련된 순창군 마을장터 산림꽃장이 오늘 군청 잔디밭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인근에 자리한 전주 농협 로컬푸드 아중점이 오늘 개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고창군 수박과 삼겹살이 함께 어우러진 농특산물 축제가 오늘과 내일 고창 전통시장 동문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7월 13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덥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4도, 익산 35도 등 32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선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